본 자료에서 사용된 기사 및 그림 등은 출처를 표기하였으며 본 자료는 보건교육을 위하여 학생 교육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건강의 이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두 가지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건강의 의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의 개념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건강 영양 요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건강 영양 요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우리가 보고 건강 영양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개선 방향을 생각해 보는 데까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건강이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함 또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하는데 건강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나는 건강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가족 중에 가장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이유를 뭐라고 뽑아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두 분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두 분은요, 건강할까요? 아니면 건강하지 않을까요? 자, 이분은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농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중학교 다니던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해요. 다리를 크게 다쳐서 이제 걸을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본인의 모든 꿈이었던 농구를 접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항상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장애인 농구단이 연락을 해온 거예요. 같이 농구를 하자고. 처음에는 너무 좌절되고 실망하고 이래서 싫었는데 함께 그분들하고 조금씩 움직이면서 기량이 날로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 지역의 대표로서 농구 경기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인자해 보이시는 할머니는요, 3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혈압을 측정하고 그에 맞게 약물도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혈압이 잘 조정이 되고 있어서요, 일상생활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해요. 운전도 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도 하고요. 자, 여러분, 이 두 분은 건강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건강은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인간의 기본 조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다면요, 공부도 어렵겠죠? 그리고 운동도 할 수 없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어 하는 꿈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건강은요, 우리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시대나 생활 양식, 환경, 사고방식에 따라서 개념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건강하다라는 건 병이 없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건강이란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건강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먼저 병이 없는 것이 건강이라고 생각하는 건요, 모든 출발이 병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조금씩 아픈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요,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장애가 생기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이미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좌절하게 되고 더 힘들어질 수 있죠. 자, 그런데요, 건강이 자신의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죠. 자, 건강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자, 어떤 사람이요, 내가 좀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일상생활 하는데 별 무리가 없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수준에서는 최대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나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병에 걸린 사람들은 적고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분들도 적어지죠. 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면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보신 다리 다친 분, 그리고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 할머니. 자, 첫 번째 개념으로요, 병이 없는 것을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면 이 두 분은요, 두 분 다 지금 아픈 환자분들이죠. 자, 그런데 자신의 최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건강이라고 보면요, 이 두 분은요, 장애가 있거나 환자라고 볼 수 없어요. 이분들은 충분히 지금도 건강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을 바라볼 때 건강에서 출발하는 것인지 병에서 출발하는 것인지 이 관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은요,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수준이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식사도 제때 하지 않고요, 운동도 열심히 안 하고 쉬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요, 건강이 취약해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열심히 이제부터는 건강 챙겨야지. 그래서 식사도 잘 하고, 잘 자고, 잘 운동도 열심히 하다 보면 건강 수준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은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 수준이 변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건강 수준이 변화되는 데는요, 그 밑바닥에는 생활 습관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잘 유지하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겠죠. 자, 건강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우리 앞에서 건강의 개념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배웠는데요. 신체적인 거나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건강을 잘 이루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요,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이 조화를 잘 이루고 존재할 때 인간이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요, 영적 건강은 좀 빼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모든 측면들이 완전하게 안녕하고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할 때 우리는 건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의 각 측면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신체적 건강은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적절하게 운동할 수 있고 또 휴식하거나 수면할 수 있고 신체와 이런 자세도 균형을 잘 이루는 것들 다 신체적 건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거 이런 것도 신체적 건강을 훼손하기 때문에 신체적 건강과 관련될 수 있겠죠. 정신적 건강은요, 자기 자신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도 수용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정신적 건강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할 수 있고요. 갈등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들을 잘 다루는 것도 정신적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태도를 기르는 것도 정신적 건강과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면 중학생인데 아직도 나는 부모님이 나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주셔야 해. 이러면 여러분 아직 정신적 건강이 좀 취약한 거죠. 그리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이런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지 않고 좋은 어른들이나 선생님 또 부모님께 가서 이걸 상의하고 해결해야겠다. 또 어떤 기관에 내가 찾아가서 상담해야겠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거 정신적 건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건강이라고 하는 건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 또 다른 환경들 사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회적 건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요. 서로가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고민하고 그 좋은 방법들을 모색해 가는 것 이런 것 다 사회적 건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이 계약하고 나서 나의 사회적 건강을 이렇게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A4 용지를 한번 두고요. 내가 우리 반 아이들하고 지낸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눈을 감고 여러분이 1번부터 끝번까지 쭉 여러분이 이름과 번호를 아이들을 적어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친구들한테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건강이 뛰어난 친구들이죠. 또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내 주변에서 왕따나 이런 폭력적인 문제가 있어요. 나는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저렇게 피해당한 학생들 얼마나 힘들까 공감하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사회적 건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적 건강은요, 용서를 하고 의미를 탐색하고 또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 건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용서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는요, 사실 생각해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어떤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게 필요하죠. 그런데 용서라는 건요, 그 상대가 나에게 잘못을 했더라도 그 보상을 내가 그냥 받지 않고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또 내가 잘못을 했어요. 이 문제가 상대한테 굉장히 피해를 끼쳤고 상대가 좀 마음 아파했겠구나. 내가 이 문제를 잘못했으니까 내 잘못을 인정하고 가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지. 이런 것들은 영적 건강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 건강과 관련해서 한 사례를 하나 살펴볼게요. 여러분, 사실 히틀러는 우리 유대인들을 모두 인종주의에 이렇게 이제 경도되어서 그분들을 우리 나치 수용소에 가두었죠. 그래서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치 수용소에 많은 사람들이 갇히게 됩니다. 자, 여기에 저 안경 끼신 분이 있는데요. 저분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거든요. 정신과 의사인데 유태인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분이 나치 수용소에 갔는데 이분이 보니까 이 극한의 상황, 그냥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요. 내가 여기서 탈출하겠다는 이런 희망도 없는 곳에 이렇게 이르게 돼요. 그 전까지만 해도 빅터 프랭클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서 보니까요. 이 극한의 상황에 이르니까 오히려 긍정적인 사람들이요. 더 빨리 죽고 싶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이거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연합군이 날 곧 구해줄 거야. 그런데 그런 현실이 실제로 되지 않다 보니까요.
금방 낙담을 하고 오히려 '나 죽고 싶어.' 이게 더 심해지더라는 거야. 오히려 반면에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더 잘 견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세상이 원래 부정적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싶어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 예를 들면 히틀러 그 나치 군인들이 "먹을 것만 주면 난 그만이야. 그리고 내일 죽어도 상관없어.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짐승처럼 변해가는 걸 목도하게 돼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뭔가 여기에 내가 나치 수용소에 왔지만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인간으로서 내가 좀 존엄성을 지키고 나는 좀 나답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된다면 내가 반드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래서 찬찬히 생각을 해 보니까 '난 정신과 의사로 또 사람들에게 많은 치유와 또 이런 힐링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만나야겠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아야겠다. 의미를 찾아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요. 다른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고 있을 때 이 빅터 프랭클은 이 수용소 안에 있는 돌멩이 같은 걸 주워 가지고요. 자기 수염을 다 면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급된 낡은 옷도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입을 때 정말 단정하게 입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먹을 것도 허겁지겁 먹지 않고 내가 정말 이곳에서 아무리 이렇게 쓸데없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다 하더라도 내가 마지막까지 정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감사해하면서 먹겠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이 빅터 프랭클을 보면서 나치 군인들이 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뭔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요. 너무 지쳐서 가스실로 이렇게 인제 나치 군인들이 데리고 갈 때 아무 생각 없이 자발적으로 막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죽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은 끝까지 그 부분들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이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지고요. 이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 안에서 해방이 돼요. 그리고 나와서 이분이 정신과 영역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합니다. 로고세라피라고 이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데요. 삶을 의미 있고 목적 있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어떤 순간에도 빼앗기지 않는 영혼의 자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떤 삶을 맞닥뜨릴 때 나는 왜 이것을 하지? 그리고 나는 어떤 것을 더 가치 있게 할 수 있지? 내가 이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더 밀도 있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영혼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학생이 되셨잖아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냥 친구들이 하니까 나도 덩달아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부모님, 친구, 선생님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거, 내가 이것을 하면 참 의미 있게 했다는 거, 그런 것을 찾아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